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풀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두체 위에는 도금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메탈라이제이션이라는 풀칠을 해서 그 위에 일단 전기를 통하게 만들고, 이 스퍼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국 회사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사기 향국, 그리고 아바코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회사가 이 스퍼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글래스 기판 메탈라이제이션 공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글래스 기판 콘텐츠를 몇 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메탈라이제이션 공정이 좀 어렵다, 병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고 왜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지 오늘 좀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 오픈한 지는 좀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다는 걸 제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네요. 지금 보면 1625분 들어와 계시거든요. 지금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보다는 훨씬 작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독해 주십시오.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 트렌드포스 외신이나 아니면 국내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기사들 제가 쭉 띄워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출연했던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특히 외신들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되게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채널 주소는 따로 써놓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메탈라이제이션 공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시작하기 전에 이 글래스 코어 기판 공정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이 그림은 되게 익숙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TGV 공정은 글래스 코어, 유리 원장에 구멍을 뚫고 그 안을 구리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로 빌드업 공정은 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이 아래에 있는 마더보드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요걸 배선이라고 하는데, 요 배선을 만드는 과정을 회로 빌드업 공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기판을 낱장으로 자르는 싱귤레이션 과정이 있는 요 완성 단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메탈라이제이션 공정은 요 TGV 공정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메탈라이제이션 공정이 왜 중요하냐? 일단 여기 보시는 습식 시가까지 끝나고 나면 유리기판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깨끗하게 구멍이 잘 뚫려 있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잘 뚫려진 구멍 안에 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구리로 가득 채우는 요걸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TGV 공정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무슨 수로 여기 안을 구리로 채우냐? 바로 이 도금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우리 중학교 때 이제 과학 시간에 도금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일단 금속판에 전선을 하나 붙이고 거기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그리고 걔를 도금 용액이 집어넣으면 전기가 통하면서 구리든 금이든 은든 이런 것들이 바깥에 이제 도금이 되잖아요. 아, 도금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통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유리는 뭐죠? 부도체죠.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기가 안 통하는 놈을 구리로 어떻게 이렇게 도금을 하지?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메탈라이제이션이고, 그러니까 유리의 전도성을 부여하는 공정이 메탈라이제이션 공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풀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애들 이제 스케치북에 종이 접기 해가지고 오리어 붙이면 그냥은 붙지 않죠. 거기다 일단 풀칠을 해줘야 종이끼리 붙어가지고 붙어 있잖아요. 도금이란 것도 부두체 위에는 도금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메탈라이제이션이라는 풀칠을 해서 그 위에 일단 전기를 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전기를 통하게 한 표면 위에 도금을 올린다, 이렇게 올린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탈 공정이 구리 도금 하기 직전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요 두 개는 항상 따라다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탈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식, 하나는 습식인데, 습식은 이제 좀 이따 알아보시고, 먼저 건식은 스퍼터라고 하는 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스퍼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국 회사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사기 향국, 그리고 아바코라고 하는 요 세 개의 회사가 이 스퍼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스퍼터를 이용했을 때 이 유리 원장하고 구리가 굉장히 높은 밀도로 붙어 있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착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바닥에다가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 유리 원장을 놓고요, 여기 위에다가 구리 궤, 그러니까 이 구리 덩어리죠. 구리 덩어리를 여기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아르곤 이온으로 탁탁탁 때려요. 얘를 구리 궤를 때립니다. 그럼 이 표면에 상처가 나겠죠. 상처가 나고 이 구리 입자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겠죠. 자유낙하하는 거죠.
이게 쭉 떨어지면 떨어진 애가 여기 위에 유리 기판 위에 떨어져서 메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밀착력이 좋아서 금속막이 잘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문제는 비싸고 느리다. 이 스퍼터가 한 대에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대만 있으면 뭐 100억에서 150억 할 수 있죠. 근데 워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 대만 사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2년 전에 애플이 아이폰 15 내놓을 때 티타늄 바디 나왔었잖아요. 이 티타늄 바디를 만드는 장비도 스퍼터입니다. 이때 당시에 뭐 굉장히 혁신적이다 말이 많았었는데 문제는 이 티타늄 바디 하나 만드는데 14시간 걸린대요. 이것도 같은 원리죠. 여기 밑에다가 알루미늄 케이스를 놔두고 여기 위에 티타늄 괴를 올려놓고 아르곤으로 때리면 이게 쭉쭉 내려오면서 여기에 티타늄이 코팅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티타늄이 굉장히 치밀하게 코팅이 되는 건 좋은데 한 번에 올라오는 두께가 거의 뭐 몇 마이크로 수준이기 때문에 얘를 계속 때려가지고 한 층 쌓아줘야 이 우리가 원하는 두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심지어 장비도 비싸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구리 입자가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 표면에는 굉장히 잘 코팅이 된대요. 우리 이렇게 당연하게 쭉 위에서 내려오니까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잘 코팅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코팅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표면뿐만이 아니고 이쪽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쪽도. 근데 두께가 두껍지 않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메탈라이제이션이 잘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요 구멍의 깊이가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 이러면 이 끝까지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요 한계가 한 400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400 마이크로미터. 그럼 이 정도 두께가 어느 정도냐? 이건 LPKF라고 하는 레이저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글래스 코어 기판에 사용하는 유리 원장의 전형적인 두께가 한 800 마이크로미터 된다고 하고요. 글래스 인터포저에서 사용되는 거는 4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두께인 거고 이거보다는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얇아지고 있다고는 하죠. 근데 어쨌든 글래스 코어 기판에 사용하는 거는 800 마이크로미터에서 이제 좀 내려왔다고 해도 700, 600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뭐 이게 그러니까 400 마이크로미터가 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퍼터링 방식으로는 완벽하게 메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고려하고 있는 건 이 습식 메탈라이제이션 방식입니다. 이 습식은 스퍼터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쌉니다. 그리고 두께가 400 마이크로미터 이상 깊어져도 그러니까 비하홀의 깊이가 400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더 깊어져도 아주 손쉽게 메탈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컨디셔너라고 하는데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컨디셔너를 붙이고 거기에 백금 촉매를 여기 컨디셔너에 붙입니다. 다시. 그럼 이 백금 촉매 사이에다가 구리를 석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백금과 구리가 이렇게 따닥 아주 다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메탈라이제이션 층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완벽하게 여기 이렇게 생긴 거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유리 기판을 약액에다가 뭐 백금이든 구리가 있는 약액에다 담궈서 이거를 이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액체에다 담그는 거니까 여기 안으로 침투하기가 되게 쉽겠죠. 우리 스퍼터는 기본적으로 자유낙하하는 애가 여기 수직면에 달라붙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건데 액체 안에 담그는 거니까 요게 아무리 이 구멍이 깊더라도 이 약액이 침투를 잘 한다. 그래서 깊이가 깊어지면 비하홀의 깊이가 400 마이크로미터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되거나 더 깊어질수록 이 습식식각이 좀 잘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습식식각은 밀착력이 좀 낮다는 거죠. 밀착력이 낮다는 건 유리와 구리가 잘 달라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여기 보면 안에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죠. 이게 구리층이고 이게 유리인데 여기가 지금 잘 안 달라붙어서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붙어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보이드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보이드가 생기면 이 부분에는 전기동이 또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가 지금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불량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습식은 깊은데 하는데 좋고 그리고 싸고 효율적이지만 밀착력은 낮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고. 건식은 밀착력은 좋지만 비싸고 느리다. 이런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래스 기판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이걸 제가 정리한 건데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건식만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건습식을 혼합으로 알아보고 있는 회사들이 또 있고요. 적어도 제가 파악하기로 습식만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건식만 하는 회사들도
뭔가 고민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건식만 하지 말고 플러스 10식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SKC나 중후엠텍, JNTC, CNG하이테크, 아바텍 뭐 이렇게 있고, 이 특이하게 삼성은 지금 처음부터 건습식 혼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식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건습식을 혼합했던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1위 가거나 1위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식만 하면 또 좋은 장점이 있죠. 굉장히 싸고 빠르고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진영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고, 분명히 이 안에서 자리 이동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글래스 기판 메탈라이제이션 공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 어떤 기술의 변화가 생기고 그 안에서 사업 기회나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건데, 기술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늘상 변화하죠. 처음에는 이 공정이 맞는 것 같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저 공정이 맞는 것 같았다가 또 아닌 것 같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기업들이 어떤 옵션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해 갈지를 계속 면밀하게 관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시다면 좀 많이 유의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크로스 체크 해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 회사에 회사 공식 계정으로 이렇게 이메일 보내셔가지고 뭐 저한테 이것저것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공식 계정은 제가 직접 관리하는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누락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한테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여쭤보시면 제가 댓글은 다 하나씩 다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댓글 달아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개인 이메일을 더보기란에 담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중에서 좀 급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문의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다. 회사 계정에 보내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다. 요걸 좀 안내를 드리고 싶네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